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첫 소식인가요? 네, 앞서 성동갑 지역의 이번 총선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선거구 획정이다 이런 기사를 같이 보셨는데요. 결국 선거구 통합에 따른 결과, 즉 어디가 유리할 것인지 또 불리한 것인지로 귀결되는 문제일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역대 선거에서 통합 후 선거를 치룬 두 곳의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를 통해서 유불리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통합된 여주군과 이천시의 사례입니다. 당시 여주군의 인구가 10만여 명, 이천시 인구가 20만여 명이어서 결국 두 곳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졌는데요. 당시 선거구 통합 관련 인구가 적었던 여주의 군민과 이 지역 정치인들의 통합 반대가 이천보다는 상대적으로 컸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주 출신의 이규택 후보가 불리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천 출신의 이희규 후보를 눌렀습니다. 당시 이런 결과를 놓고 여러 분석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여주 출신의 후보가 적게 나온 반면 이천 출신의 후보가 많이 나와 상대적으로 이천 출신들의 표가 분산됐다는 분석이 가장 힘이 실렸습니다. 결국 통합선거구일 때는 당 지지세와 인물평가 외에도 어느 지역 출신의 후보가 많이 출마하느냐도 변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지난 19대 때 처음 통합된 경상남도 사천시와 남해 하동 선거구가 있습니다. 당시 사천시 인구는 11만 5천여 명, 하동 인구는 5만여 명, 남해 인구는 4만 8천여 명이었는데요. 이때 사천 출신의 이방호 후보와 하동 출신의 여상규 후보가 맞붙었는데 결과는 여상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 역시 인구가 적은 곳의 출신이 승리함으로써 오히려 인구가 많은 것이 불리함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여러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인 셈이죠. 그렇더라도 몇몇 사례만 가지고 인구가 많은 지역 출신이 꼭 불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은 인구인 지역이 통합 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통합선거구의 결과도 사전에 유불리를 논할 수는 있겠으나 선거 후 뚜껑을 열어보기 전엔 그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총선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왜 선택했냐면 사전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보완 내지는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제는요, 지난 2013년 도입돼 같은 해 4월 24일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는데요. 사전투표제는 말 그대로 투표 당일이 아닌 그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목적은 투표일을 늘려서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 내지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묻지마 투표 우려입니다. 부재자 투표가 없어지면서 군인과 경찰 등은 사전투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전 부재자 투표 당시 공보물을 일괄 받던 데서 사전투표는 각자 개인이 이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 정보도 없이 말 그대로 묻지마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표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에 이틀 동안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마지막 5일을 남겨두고 단일화 등 여러 이유로 후보자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럴 경우 없어진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모두 사표, 즉 휴지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막판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투표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투표일이 근접할수록 그 열기는 과열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때의 대형 변수가 자주 터지는데요. 사전투표를 끝낸 사람들은 이를 반영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다 보니 적지 않은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여전히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 하나로 투표할 수 있다는 분명 큰 장점을 가진 사전투표제.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국회의원 선거로는 이번이 처음 사전투표제를 맡게 됩니다. 네. 사전투표제는 첫 시행 때도 문제점들이 제기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투표율을 높인 것은 대단한 성과지만 앞서 언급한 것들 손보지 않으면 절반만 성공한 채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총선 키워드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키워드는 좌고우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이 자주 인용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좌고우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요. 왼 좌자에 돌아볼 고자, 오른쪽 우자에
곁눈질할 면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에는 이쪽 저쪽 여기저기 등 여러 갈래로 생각해본다는 뜻이 되는데요. 신중함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조식이라는 사람이 쓴 여옥의 증서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평가를 의뢰받은 조식이라는 사람이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을 보아도 본인만한 사람이 없다. 즉 자신만만한 본인의 모습을 나타낸 데서 유래가 됐는데요. 훗날 의미가 바뀌어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정당 선택이나 출마지 선택이나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하고 좌고우면하는 정치인들 꽤 있을 텐데요. 끝으로 이 말을 한번 던져주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장기판입니다. 장기에 보면 오래 고민하다 놓는 그 한 수는 안 좋은 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장고 끝에 악수입니다. 네. 장고가 꼭 악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네. 새겨들어야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이었고요. 서동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